안녕하세요. 작지만 쌓이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쌓이고 싶지만 쌓이지 않은 작지만입니다. 오늘은 누가 재활을 더 잘할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똑같은 통증으로 똑같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재활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혹은 꾸준히 했는가, 성격적인 부분도 있어요. 밝은 성격인가, 우울한 성격인가, 혹은 낙천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혹은 수술 과정 중에서 그날 원장님 컨디션, 물론 수술에 대해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람인지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미치기.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건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쳐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예로 들어볼까요?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는 인공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죠. 인공관절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당신이 수술받은 그 병실에는 다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죠. 왜냐하면 같은 경험이잖아요. 같은 통증, 같은 힘듦을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겪고 다른 사람도 겪고, 그러니까 서로 금방금방 친해집니다. 그 내무반 생활을 하면 친해지는 것처럼, 혹은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 친해지는 것처럼 그분들이 서로 친해져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퇴원해서도 모임을 이어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문제가 되냐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재활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재활이 늦어요. 그러면서 이 재활이 늦은 사람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 언니는 분명히 나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하는데 나보다 더 잘 걷네? 나보다 통증이 없네?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수술이 잘못됐나? 아니면 재활이 잘못됐나?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평균보다 오히려 좀 빠른 편이었어요. 근데 같이 수술 받으신 친구분은 재활이 더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균보다 조금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는 친척들, 지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받기 시작하는데 특히 인터넷에서 하는 재활운동 이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하는데 재활은 수술부터 재활이 쭉 경과되는 동안에 각 구간마다 해야 될 운동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도가 약하게 시작해서 높은 강도로 쉬운 운동에서 어려운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늦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운동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통증이 더 심해지고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회복 단계에서 적절한 부하를 주면 오히려 회복이 촉진되는데 과도한 부하를 주게 되면 회복이 더뎌지거나 아니면 수술 부위가 손상을 받게 돼가지고 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이 저한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진도도 좋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불안해하더니 상태가 오히려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당신이 해야 될 그 운동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운동을 시작했나 보면은 여지없이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들어가요. 물론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이 불안한 심리가 너무 크면은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하게 돼요.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분이 계세요. 누가 봐도 재활이 느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근육량을 보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육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재활의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재활이 좀 오래 걸리고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분이 잘 따라오시고 잘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같은 병실에서 수술했던 분들이랑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병실에 계셨던 분들 중에 분명히 자기보다 진도가 재활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분은 그거 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이고 난 나고 잘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실험을 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여러 가지를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지만 약한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건 이렇게 했는데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 느낌 났는데 이건 괜찮은 거야?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에 따라서 대답을 해주겠죠.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정보를 또 얻고 이건 괜찮다 싶으면은 해보면서 자기의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괜찮아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거죠. 즉 남의 말에 휘둘려서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을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더 능동적으로 제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툴을 보면은 성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방송이나 유튜브 나와가지고 자기의 성공 사례에 대해 얘기를 나눈 거 보면 저렇게 노력했거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면은 좋은데 가슴 한켠에는 약간 찝찝함 아니면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질투겠죠. 나는 여태까지 뭐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 보면은 누구는 취업했는데 자기는 취업하지 못하고 그런 비교에서 좌절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 대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지 않은 그런 분들처럼 그냥 내 수준에서 지금 내 상태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나의 모습이 남들을 비교하고 질투하는 모습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재활을 더 잘할까라는 얘기로 수없이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